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8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날씨가 좀 구름이 많고 차분한 날입니다. 시장이 13일 연속 상승의 피로감을 느꼈을까요? 오늘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이 마감이 되었네요. 코스피 지수 2213.77, 코스닥 지수 753.52, 전일 대비 1.43%, 1.7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한동안 강세로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전체 시장을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또 오늘은 또 종목 진단도 있는 날이고요. 시장 데이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시장이 뭐 진짜 쨍하고 햇볕 날 듯이 열심히 달려오다가 오늘 뭐 드디어 어차피 네네. 이제 조정 조금 예견되었던 모습인데 오늘 드디어 그렇죠. 이제 맞고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이게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좀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네. 언제 맞아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자리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제 크게 나오니까 이제 네. 당황하시는 분이 좀 계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도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종목들에서 변동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쏟아지는 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우선주라든지 또 네네. 급등한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 좀 많이 보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그래서 확 대량 그렇죠. 물량을 쏟아냈네요. 오늘 1,50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코스닥하고 합치면은 지금 한 2,300억 정도 나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왔으면은 뭐 근래에 보기 드문 그런 매도세였다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 올라온 것에 대한 약간의 차익 실현 이런 부분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올 것인가? 지금 4월 들어서면서 1조 6천억, 7천억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네네네. 이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 봐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다 뺄 것인가 네네.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게 된다면 작년 말부터 지금 6조 넘게 들어와 있는데 네네.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빼갈 것인가 이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놓고 아직 수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면 매도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고 매수가 계속 대기 중에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그냥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차익 매도, 단기적 차익 매도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네네. 너무 시장이 과열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끄집어내리기 위한 네.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주가가 좀 내려감으로 인해서 가격대들이 조금 저렴해지는 효과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좀 진정할 수 있는 또 이제 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주자는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 좀 많이 하죠. 네, 멀리 가기 위해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뭐 네.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뭐 해외에서도 뭐 전체적인 상황들은 다 괜찮았어요. 뭐 네네. 전체적인 뭐 경기 지표도 괜찮았고 실적도 잘 나왔던 상황이고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미국 쪽에 좀 특이한 뉴스가 있긴 하더라고. 헬스케어 쪽 급락을 했는데 네네. 이 건강보험 체계를 우리나라 좀 따라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모습도 좀 그렇죠. 보이는데 그건 뭐 어떤 말인가요? 이게 이제 그 기존에 그 뭐 매드케어인가요? 뭐 이름이 네네네.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건강보험 체제가 있었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네. 이제 국가가 보조해주는 그런 건강보험의 어떤 시스템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 국민에게 확대하자, 네. 한국을 따라하자, 아우.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코리아를 따라하자라고 이제 네네.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사실 뭐 오바마 케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지만은 이제 민주당에서 진행한다는 부분에서 오바마 케어하고 많이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네. 우리나라처럼 한국처럼 이렇게 그 의료보험을 전부 다 이제 적용해주자 네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음. 여기다 대고서 이제 지금 미국 같은 체제들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다 국가 그 건강보험 공간에다가 돈을 내잖아요. 공공의료잖아요, 저희들은. 네네.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해주니까 네네네. 민간 회사들한테 이제 그렇죠, 돈을 그렇죠. 내고 네네. 그런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 쪽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아, 네, 그렇겠네요. 왜냐면은 국가에서 해준다 그러면은 그 회사들 다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네네네. 막 그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막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네네. 뭐 이 내용은 일단 공화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계속 뭐 이슈화 시킨다 하더라도 그냥 이슈화 될 뿐이지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네.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상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일단 뭐 그거 하나만으로 일단은 미국의 헬스케어주들이 다 그냥 우르르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왜냐면 네네네. 굉장한 악재거든요. 그렇죠. 회사의 네. 어떤 존립과도 관련된 그런 네네네. 부분이니까 네. 이런 부분이 빠졌고 미국 쪽에서 얘기가 또 하나 있는 게 보면은 이제 지금 중국 쪽 지표들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GDP라든지 산업생산 전부 다 시장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네. 기업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한 가지 이제 살짝 악재라고 이제 생각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네. 한 달 연기가 됐다. 뭐 그럼 그런 어차피 얘기가 네. 이번 달은 못 하는 걸로 기정사실로 돼 이번 있었잖아. 달은 뭐 네네. 어차피 못하는 걸로 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큰 충격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리고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이제 언제 만났든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네네. 이게 4월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5월 음. 달부터는 이제 새로운 관세를 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4월 안에 협상이 딱 끝나버리게 되면 이제는 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언제 만나느냐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네네. 뭐 무역 분쟁이 끝났다는 얘기로 이제 해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냥 헬스케어가 떨어지면서 음. 주가를 약간 주춤시켰던 모습이 아니겠나. 네네. 이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국한된 어떤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뭐 이렇게 걱정해야 된다거나 그런 형태의 어떤 악재들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부분은 그냥 단기적 차익 매도가 좀 많이 나왔을 뿐이다라고 생각해 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전체 시장 전체적인 상황은 지수가 좀 많이 하락하면서 조금 우려감이 들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만은 단기 차익 매도 그리고 약간 또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잘 가다가 이렇게 장대 음봉을 한번 꽝 얻어맞게 되면은 또 투자자들 마음이 또 이제 또 서늘해지잖아요. 그렇죠. 추워지고. 그런데 어디선가 또 강한 종목들이 나오는데 오늘 시총 상위주들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강한 종목이 또 눈에 딱 띄는 게 있네요. 바로 이제 현대차가 아닐까 싶은데 네. 현대차는 오늘 장중에 꽤 상승률이 컸습니다. 네, 4% 이상 자동차 상승했네요. 쪽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됐지 않았나 네네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계속적으로 이제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 이제 지금 뭐 작년 6월, 7월경부터 형성된 부분을 본다라면 약간 역회된 숄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자동차의 모습이.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게 된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이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뭐 앞으로 뭐 지금 신형 소나타에 대한 부분도 좀 악재로 많이 받아들여진 부분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뭐 출시를 근데- 하려다가 이제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주총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이제 성공적으로 뭐 마무리가 됐고요. 네네. 엘리엇이 이제 일단은 제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현대차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한 거니까 네네네. 이렇게 됐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대차 입장에서는 나쁜 얘기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이 현대차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지금 뭐 IT 쪽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바이오 쪽 바이오 쪽. 그런 종목들이 좀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음. 오히려 이제 살 게 없다 그렇다면 저점에서 지지가 잘 되고 있는 현대차로 가보자 네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음.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황도 점차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있고 또 네네. 국내에서는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은 해외 시장 쪽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차, 기아차 쪽에 좋은 기대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항대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주가가 뭐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가져갈 수 없겠지만은 아래쪽 지지 즉 12만 원대, 12만 5천 원대 계속 유지만 해준다라면 네. 요 위쪽에서는 계속 보유하시는 게 유리한 전략이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매수 의견도 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네. 이렇게 12만 원 근처에서는 지지가 형성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없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근데 강하게 상승한다는 것은 매수자가 네네.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 그리고 12만을 지지를 해주신다면은, 신규 매수도 괜찮다는 말씀 해주셨네요. 다음 뭐, 현대차 봤으니까 기아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기아차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뭐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네네네. 일단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강하게 오르잖아요. 네, 아유, 더 이게 가파르네요. 네. 네, 그렇죠. 강하게 오르는 부분들은 일단 뭐 이제 더 덩치가 작고 네. 가볍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자동차 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네네네.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 매수 지금 들어오는 거 보시면은요, 뭐 대단합니다. 외국계 창구, 프로그램 매매까지 해서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어우, 네네. 기관들도 지금 4월 달에 계속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매도가 좀 나오지만은 매수가 들어온 부분 이상의 어떤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요거는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추세도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 있겠지만은 네네. 이 종목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전략을 당분간은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신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 그렇죠.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야 되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의 탄력성이 좀 굉장히 강하다라는 모습인데, 갖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 전략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강한 종목 두 종목 봤고요. 또 뭐 강한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아, 네. 예,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덕분이라고 하죠. 요즘 제가 때문이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군이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돼지 쪽에 이제, 사람한테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또 네네. 병에 걸렸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 걱정이 되니까, 돼지 말고 다른 걸 찾으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아, 닭고기를 찾으시지 않나. 오늘 마니커가, 뭐, 왜 소고기 안 찾고 닭고기 찾을까요? 소고기는 좀 비싸니까? 있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런가? 네. 더 저렴한 이제 마니커가 네네. 이제 상한가로 진입이 되었네요. 요즘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나셔서 소고기도 괜찮으실 것 같긴 한데, 네. 네네. 역시 뭐 닭고기 쪽으로 가는군요. 네네. 일단 뭐 이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조류 독감이 나오게 되면 돼지 그렇죠. 아니면 수산주 이런 쪽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닭고기라든지 네. 또 수산주. 네네네. 수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사능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나올 때는 또 다른 것들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주거니 박전에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 효과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마니커가 그런 CF죠. 닭고기는 네, 마니커. 맞습니다. 마니커. 뭐 계속 크라는 네. 얘기인가? 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닭고기 관련한 부분으로 일단 이거는 뭐 그냥 뭐 그쪽에서 매출이 실제로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네네. 그냥 뭐 기대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거래가 터지면서 그쪽으로 진행되는 모습. 네네. 돼지 열병에 대한 부분들도 어젠가 그전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화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이 진정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음. 더 이제 그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네네.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쪽으로 또 테마가 좀 퍼지는 부분이 좀 있네요. 음. 근데 거래량이 터지고 일단은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요. 직전에 이제 작년 6월경에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네네. 부담을 좀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대부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1,400원대 전후로 해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매도 의견을 한번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네네. 역시 이런 것들은 따라가시면은 바로 또 물리는 그런 아픔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뭐 일단은 어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수혜, 예, 단기 이제 네네. 수혜로 이제 받아들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로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뭐 할인도 같이 볼까요? 어차피 네. 닭고기의 제일 원조는 할인이지 않을까. 네, 마니커는 2등이고, 예. 네. 할인 같은 경우는 좀 덜 올랐죠? 네, 좀 덜 네. 올랐네요. 네. 덜 올랐는데 그것도 잘 보시면 이제 올라간 꼭대기가 네. 지난 6월에 있었던 고점 라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닭고기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 돼지열병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테마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 보통 테마가 형성돼서 강하게 밀어 올려주게 되면 이게 뭐 지난 그 저항 때고 뭐 거래량이 필요 없이 다 넘어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네. 거래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위쪽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니커 같은 경우는 아직 저항대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됐을 거고요. 이거는 저항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매도가 같이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림도 마니커하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한두 번 정도 더 올라가면 그냥 단기 차익 매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네.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이야 뭐 대응 전략을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 저항대에서 매도하시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은 역시 네, 피하셔야 되겠죠. 네, 지금 들어가시면은 일단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이 다 리스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네, 4,000원 전후로 하셔가지고 저항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취해보시는 전략으로 갖고 가시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네. 마지막에 이게 또 한동안 좀 조용하고 이런 얘기가 잘 없었는데 분식회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네요. 하나투어가 뜬금없이 또 뭐 분식회계 이중장부 얘기가 나오면서 전일 4월 17일 굉장히 그 하저원가까지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또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거의 뭐 별일 없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악성 찌라시 정도로 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그 이중장부를 통한 분식회계가 있다. 그래서 네네. 그 실적을 조작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제 진정서가 네네. 금융감독원에 접수됐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어떤 매체가요. 썰이네요. 근데 네, 이제 썰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실제로 이제 기업심사위원회를 그 열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거쳐가지고 상장 폐지가 될 것인지 아닌지 네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투어 쪽에서는 금감원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은 것이 없다. 네. 이게 사실은 금감원에 접수가 되면은 금감원이 하나투어한테 뭔가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혀 없다라는 것은 사실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이게 썰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 네네네. 이게 지금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베트남인가 어느 다른 지역에 지금 회사를 하나 또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뭔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좀 상대적으로 좀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이 진짜로 그럴 수가 있는 건가라는 판단을 좀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회사 측에서 내놓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받아들인 게 없다. 네. 뭐 사실적으로 그런 적도 없다. 네네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금감원도 지금 조용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라면은 요것은 뭐 별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뭐 금감원의 어떤 입장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게 아니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상황들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통은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이런 악재를 통해서 저점에 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이게 최근에 하나투어가 좀 악재가 좀 많이 있었어요. 여행객들을 그 캐나다에 놓고 오는 그런 악재도 하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추세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성수기 점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행업계 중에서 1등이라는 이런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죽는다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이런 금감원과 관련된 이런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나오게 된다면 그냥 끝나지 않겠나. 네. 지금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거래소에서는 지금 하나투어에 대해서 검찰 고발할 이런 거 안 하고 있거든요. 얘네 분식했어요라고 고발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이네요. 그냥 보면은 뭔가 악재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냥 현재 추세도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신규 접근하기는 조금 꺼림칙하겠습니다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뭐 악재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번에 네네. 이제 아시아나항공처럼 그런 악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소량 모험해 볼 만한 자리긴 하긴 한데, 또 신중하게 접근하실 분들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 네. 갖고 가시는 거 아니면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강한 종목들, 현대차, 기아차 한번 살펴봤고요. 아프리카 네. 돼지 열병 수혜주로, 다시 갑자기, 나타난 마니커 하림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식회계의, 루머가 있는 하나투어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요즘 근래 좀 상한가가 많이 나오고, 아까 봤던 뭐 마니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갑자기 나오는 어떤 그런 테마성 그리고 갑자기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특히나 이제 상황 보시면은 뒤늦게 따라 들어가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상한가 이쁜 거 보고 뒤따라가면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부자 아빠님이 항상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 보고 들어가지 말고 상한가 치기 전에 미리 준비해 있어라라는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마무리는 그러면은 상한가 이쁜 거 보고 따라가면 뒤통수 맞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앞쪽에 상한가 이쁜 거 보고 따라가면 뒤통수 맞는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한가 이쁜 거 보고 따라가면 뒤통수 맞는다. 네. 안 맞도록 조심해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